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월 3주차 금값과 증시, 환율 전망까지 분석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로버트 기호석기님의 트위터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2023년 8월 22일에 남아프리카에서 브릭스 국가는 금 지원 암호화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알려드린 이 내용인데, 자, 그래서 미국 달러가 이제 앞으로 브릭스 국가들에 의해 서서히 힘을 잃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에 방어하기 위해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대한 충돌이 오고 있고, 자, 이 브릭스 회의에서 법정화폐에 이제 대항하겠다, 최대한 진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에 빠져봐라 라고 하면서 이 가짜 돈 정말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네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모르겠다는 말은 이게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이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은 이 전 세계 이런 중앙은행에서 소유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게 화폐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다.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 비탈릭 부테인도 한 말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모든 암호화폐는 망가진다고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30억 만큼 일반 컴퓨터에 더 많은 이런 거를 지금 발생시키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소유하게 된다면 이거는 암호화폐는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라고는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조금 아직 차트적으로도 조금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적어도 5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이때 그 다음 돌파가 나오면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2021년도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 매물대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코인 차트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 딱 이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두 번의 터치를 했지만 이 구간을 돌파를 확실하게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도 돼요. 자, 왜냐, 이 비트코인이 결국에 이런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이제 중장기 투자할 만한 이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투자는 조금 신중하고 이 단타 위주로만 하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이 구간부터 상승세 딱 일어나면서 지금 채널 속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채널 하단 터치하고 피머치 되돌림 0.618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은 나왔다. 저점 형성되고 이 브릭스 국가들의 금 기반 CBDC로 인해서 앞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 증시도 원래는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런 이슈들이 좀 더 나왔어요. 이 거시적 이제 글로벌 매크로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도 올라갈 거는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금값도 함께 올라가는 장세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금값도 마찬가지로, 자, 이 구간만 딱 돌파한다면, 자, 그때부터는 진짜 상승이 시작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매물대를 쌓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쌓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다음으로 이제 은 차트죠. 자, 은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어요. 자, 원래 이건 매물 조금 쌓고 올라갈 법한데, 자, 조금 이제 이것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이 장대로 올렸어요. 이 주봉 흐름이 굉장히 좋다. 자, 이 과거에는 이때 당시 한번 불장에 함께 오르고 하락 채널 속에서 가격이 전개됐죠. 자, 이번에는 바닥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채널 속에서 가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의 파동은 이 장기 저항 트렌드 레벨을 딱 돌파하면은 이제 10년에서 20년에 오는 이 하락 트렌드도 상방으로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황색 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단계인데,
두 번의 저항을 받았던 이 구간을 딱 돌파하게 된다면 이번에 상승 지점은 28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또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죠. 차트는 무조건 100%는 없어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급전개가 될 경우에는 이거 다 무시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완만하게 간다. 그러면 한번 찍고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갔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의 탄력이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쉬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많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자, 이때 리먼브러스 은행이 파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인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달러에 대한 지위가 약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금값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자,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실리콘밸리, 퍼스트 리퍼블릭, 국내는 뭐 새마을 공고에서 나왔죠. 결국 이런 위기가 터지면 위기 이꼴 뭐다 중앙은행의 돈 인쇄해서 유동성이 풀린다. 돈을 인쇄하면은 뭐가 발생된다? 인플레이션. 근데 금과 은은 뭐다? 인플레이션에 가장 방어하기 좋은 수단이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위기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발생됐을 때 금과 은의 가격은 떡상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월봉에서 이런 흐름이 한번 이때하고 유사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염두하고 봐야 된다. 자, 결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올라가냐 아니면 쉬었다 올라가냐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올라갈 경우와 쉬었다 올라갈 경우가 있으니까 금하고 은은 단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단타 한번 성공했다가 결국 재매수 못하고 지켜만 보다가 올라가면 그 거기서 오는 기회비용과 포모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단타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실물 단타는 더 어렵겠죠. 추가적으로 지금 원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한은에서 이 달러를 팔면서 이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좀 역행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창용 한은 총재님께서 당분간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고 연말까지 상황 보며 이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이제부터 인하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국은행이 조심스러운 것은 기저효과 등을 생각했을 때 연말까지 물가가 3.5%로 올라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물가를 안정시켜야지 이제 어떻게 생활이 되기 때문에 자, 이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이고 이어 한국은행 이제 총재가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물가와 가계부채를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다시 가계부채 비율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터트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금리를 올려서 터트리기보다는 지금 금리를 유지시키면서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총재는 기술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갈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면 격차가 훨씬 더 커지면서 외환시장에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한은 금통위 4연속 동결이 났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75%포인트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 금리 차는 이번에 2%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은 더 상관관계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격차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차트 월봉으로 가져왔어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보는 게 맞지 싶어갖고 저 지난번에 한번 하락했는데 이거를 다 말아 올렸어요. 근데 다시 음보를 꽂혔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추세와 지지가 만나는 이 크로스 구간까지는 한번 내려왔는데, 자, 이 매물 여기를 형성할지 한 단계 더 다운된 이 매물을 형성할지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에 이 매물이 한번 쌓이고 한번 상승 파동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달러는 일단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맞지만 이제 조정과 수렴을 함께 하고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수렴으로 움직일지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일지, 결국 이런 움직임 이후에는 상승으로 올라갈 경우가 높다고 봅니다. 아직 뭔가 위기가 막 그렇다 하게 뭐 이렇게 터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정부에서 자금 수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장 언제 올지 이거는 정말 이건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기보다는 이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뭘 한다? 이 대응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매수 시기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시기를 포착하고 대응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뭐 단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당장 뭐 빅쇼트를 예상하고 특정 어느 곳에다가 몰빵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달러 인덱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킹달러 기조 속에서 이번에 이 구간을 뚫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하락 레벨에서 가격을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달러 인덱스 차트가 조금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의 이런 증시는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코스피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라고 보입니다. 자, 원래는 제가 고점은 나왔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재진입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따르게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크게 터졌을 때, 자, 그때는 이제 장세가 변하면서 금, 은만 한번 올라간 장세가 또 연출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차라리 금과 은의 강세 사이클이 얘네들에서만 조금 집중이 되고, 증시는 좀 조정받을 때 그때 금, 은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줄이고 이 증시 조금 우량주 위주나 아니면은 개별주 중에서도 되게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후에 제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관심 가져도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금, 은이 올라갔을 때죠.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킨다면은 금, 은만 이제 올라가고 증시가 떨어질 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유 자금으로 해서 이제 증시나 이런 거 뭐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소식을 가져왔는데, 이 주식시장이 뜨거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채한도가 지금 현재 제거되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증액을 통해서 이제 세금 확보에 나섰다. 증시 함께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 미국 국가가 가난해질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즉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예금만 하면은 결국 가난해진다.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래서 증시 살아나는 이유는 부채 한도와 유동성 증가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5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부채 한도 결국 증액할 거고 유동성 증가로 증시 더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 다 드렸었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자, 이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추가적으로 이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는 여기서 이제 중단이고 딱 이제 일목구름까지 벗어났다. 그리고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라서 이 방향성을 위나 아래 또는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 하단으로 뚫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박스를 형성할 수도 있고 뭐 즉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진 단계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수정된 거는, 자 이렇게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증시도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코스피와 나스닥, 코스피는 특히 이 구간에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지금 이 구간에 똑같은 레벨에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이 구간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2750포인트를 제가 올해 2월에서 3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정된 거는 29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빅쇼트나 큰 폭락은 언제 오냐? 모두가 환희에 차고 이제 방심했을 때 옵니다. 그 모두가 환희에 차고 방심한다는 건 이건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죠. 결국 이 환희와 방심이 나올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함께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얼마 전 여기에서는 좀 환희도 보였는데 다시 좀 불확실성도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개별 이 종목 섹터에서는 굉장히 높은 환희야 이제 광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일부 종목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내려가는 종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른 다음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낙스닥 차트인데, 자 이 구간에서 고점 나왔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돌파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저항, 그리고 자 여기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거 경기 침체에서도 제가 항상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지 경기가 이제 대공황이 왔다라는 건 아니에요.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 속에서도 증시는 이 박스권 장세를 연출한다. 이 박스가 이 큰 박스를 말하는 거예요. 큰 박스권 장세를 연출합니다. 그래서 위로 갔다가 또 무슨 이슈 터지면서 아래로 갔다가, 자 이런 장세를 연출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증시 차트까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 자율 후원 계좌 남겼고요. 이 자율적으로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좋은 소식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